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한 번 더 주목해볼 만한 5가지 종목 체크해봤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0.3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주택시장 회복되고 있고 또 실적 기대감에 올해 주가가 무려 8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고요. 무려 4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업 개발 사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가장 높았던 목표 주가 33,000원 터치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로템입니다. 역시나 오늘은 파란불 켜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9월 방산주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9월이면 MSPO 방산 전시회가 3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업계에서는 이 전시회 중에 K2 전차에 대한 남은 계약, 이 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화무 매니저 세 분의 포트에는 방산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로템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한국전력입니다. 오늘장 2.9%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가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나섰죠. 아직 시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폭염이 지나면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수급도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은 무려 6거래일, 기관은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도 연일 상승하고 있던데 에너지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꿈비입니다. 오늘장 4%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예산안을 발표했죠. 총 677조 정도인데요. 그 안에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3조 원이나 예산안이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출생아 수도 2달 연속 증가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자녀에 대한 투자를 요즘 아끼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저출산 테마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하이브입니다. 우선 오늘장 0.28% 하락을 했는데요. 민희진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하이브의 대표 이사가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리스크 줄어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민희진 측에서는 일방적인 해임이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이 갈등이 지속될 걸로 보여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이브 그리고 엔터의 향방은 어떨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한 탑5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5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로템, 한국전력, 꿈비, 하이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종목이죠.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연초랑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가 약 65%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현재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매니저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X55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도 지금 좋게는 보고 있는 건설 종목이고 지금 금리나 수혜가 되지 않겠냐 이거랑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원래 이 기업이 옛날에 아이파크 광주 사태가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잠깐 제가 자료 띄워놨는데 신규 수주들도 굉장히 잘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건설사들은 약간 높은 가격에 수주를 받아왔는데
광주 사태 이후에 수주를 못 받았던 회사다 보니까 그때 못 받았다가 이번에 받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저가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특히나 서울 지역에 새롭게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지금 건설 사자 종목 안에서 가장 대장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은 조용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왔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조금 시끌벅적해진 종목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쉬어가거나 약간 눌렸다가 가더라도 눌렸다 다시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약간 더 눌렸을 때 아래자리에 최소한 한 24,000원대를 다시 한 번 더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해보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의 회복 기대감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가람 매니저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바라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는 오를 들어주셨는데 관련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가람 매니저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오히려 지금 자리가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지난 광주의 그 아파트 사건이 22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에 대한 주가를 전부 다 회복하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8월부터 이번 8월 한 달 동안 기관들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뿐만 아니라 투시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가 더 여러분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 지역에 지분 투자했던 거에 대한 이제 실적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건설사에 대한 이제 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면 역시나 현대산업개발이 또 한번 수혜를 받을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단기성이라도 지금은 충분히 한번 치고 나온다라고 하면 3만 원까지는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3만 원까지도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보면서 두 분에게는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한 분 이가람 매니저는 X 들어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현대로템 주주 톡방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탱크가 주가를 올리더니 그 탱크가 기차로 변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3분기에도 그 좋은 실적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방산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실적이 나왔지만 철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적자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분기에 또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좋을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또 3일에서 6일 방산과 관련된 전시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의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팻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요게 뭐 저번에 이제 체코 관련해서 이제 뭐 철도 수주가 뭐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니까 그게 이제 그 내년에 수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 공시 나왔던 걸 보니까 1,330억 정도 수주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MBTA 관련해서 전동차 사업 추가 공급 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전동차를 하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런 방산 실적과 더불어 철도 관련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3조 5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액인데 요거를 커버하면서 최근에 3천억 실적도 2분기에 1,000억이 넘어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제 시총 6조 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6만 원 한번 돌파했다가 조정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수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6만 원 이상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만 원 정도는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방산 전시회에서 후속으로 수출 계약이 없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은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들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봐도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규 수주가 더 얼마큼 나와줄 건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실적도 많이 올라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9월 달 정도부터는 아마 모멘텀이 좀 더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 MSCI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도 뭐 충분히 9월달 이슈로 본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테 MSCI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는 만큼 외국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습니다. 현대로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장에서 2.94%,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순매수 탑5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한국전력이 거의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살펴보니까 원화 강세 그리고 전기세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분께서도 좋게 바라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세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전기니까 피카츄 이야기 들어볼까요?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전기라서 한국전력이 뭐 좋아 보인다라기보다도 일단은 뭐 전기요금 인상건에 대해서 일단은 호재 작용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화도 강세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에 대해서 이제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에 대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본다라고 하면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설비 업종들 특히나 이제 대형주로서에 대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 보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신다면은 지금은 충분히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보기보다는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22,700원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정고점을 넘어가는 25,000원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는 이 단발성 시세로서 한번 부각이 돼서 시장에서 끌어당긴 거지 이게 아직까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한번 지난 어떠한 적자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적자폭을 줄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서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국전력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궁금한 점이 이가람 매니저님,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이렇게 좀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종목이 있나요? 저는 한국전력이 항상 눈에 띄더라고요. 또 다른 종목 있었을까요? 뭐 한국전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비슷한 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약간 붙어주고는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스공사하고 한국전력을 동시에 매수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그냥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가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마 더욱더 방어주를 좀 매수를 하는 거 하고 최근에 유가하고 달러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동반 매수가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매력도가 되기 때문에 약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안 사고 있는 타이밍에 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항상 시작 발표 때마다 생각보다 안 나왔다가 되면서 주가가 내려갔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항상 올라갔던 모습이 앞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3분기 시작 발표 때까지는 그래도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3분기에는 그 적자폭을 어떻게 줄였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꿈비입니다. 오늘 장에서 5%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확실히 좀 테마 장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출산 관련주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을 바라보면 테마 장세 그 끝에는 거의 저출산 그리고 보안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테마 장세 끝물로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출산 관련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X 둘, O 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 X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꿈비 뭐 저희 애들이 어리지 그러니까 다 커서 이제 쓸 일이 없지만 꿈비라는 가구를 쓸까 이제 얼마나 팔릴까 봤는데 뭐 200억 정도 매출인데 현재 시총이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을 비교했을 때
제 생각에는 현재 가격은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고 매출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00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거품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하나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급 상황에서 올라갈 줄 모르겠지만은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매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적자 기업이고요. 현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김웅태 매니저님 애기 아빠죠. 올해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기업적인 측면을 이제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요. 테마성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만한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쌈지엔터, 삼성출판사 이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아마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이제 4+1에 대한 개혁 성과 보고가 이번에 나오기 합니다. 일정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일정에 맞춰서 아마 이제 저출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한동훈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저출생 관련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제 정부 정책의 또한 일환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라고 하면 테마성으로서도 한번 전고점까지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테마성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 관점으로서는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저출생과 관련된 정부 일정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그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기에는 전고점까지도 도달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일단은 꿈비 관련해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 아까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저출생 관련주들 그리고 보안주가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테마주 어느 정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테마주가 끝물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의견에서 X를 든 게 테마는 다른 테마가 약간 더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꿈비나 아가마 컴퍼니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분들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이슈에다가 좀 새로운 좀 없습니다. 약간 테마가 올라가려면 좀 새로운 필요한데 새로운 자체가 너무나 좀 약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주가 모멘텀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S를 들었고 시장 자체가 지금 뭔가 턴에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테마성 매매와 단기 매매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서 아직은 테마 장세, 단기 매매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장세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서 지금 꿈비는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이슈에 있어서 새로운 신선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큰 상승에 있어서는 잠깐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은 X, 한 분은 O 들어주면서 꿈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오늘 본장에서는 0.2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미니진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이 크게 급등을 해준 건데요. 근데 다시 뭐 미니진 입장 측에서는 일방적인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내일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엔터주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반기에는 일단 실적 관련해서 좀 개선을 보일 것이다.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 분께서도 좋게 바라보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XOX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하이브로 봤을 때 O를 들어주신 걸까요? 아니면 엔터주 전반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주신 걸까요? 일단 뭐 하이브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20만 원대에서 거래되다가 이제 미니진 사태로 인해서 이제 무너졌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지분이 20%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은 뭐 2천억 정도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엔터 관련해서 대장으로 해서 20만 원 안착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악재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그 본 가격 찾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 20만 원에 다시 안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그게 하이브 그리고 엔터주를 포함해서 부정적인 의견일까요? 저도 이제 엔터를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속 엔터들의 음반 판매량을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엔터들의 음반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아직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는 뭔가 실적에서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은 그런 것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음반 판매량을 보고는 입장으로서 음반 판매량이 서프라이즈하게 올라오는 그 시기 때가 오히려 더 좋지 지금 사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엔터 쪽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를 바라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웅태 매니저님도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엔터주가 좋게 평가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엔화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주 매력도가 좀 떨어질까요? 네, 뭐 매력도는 뭐 지금 자리에서 워낙 저점을 내려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와 관련돼서도 뭐 저도 반발은 못 하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출에 대한 규모에 대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 작년도 초까지에 대한 바닥권을 한번 찍고 지금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평선을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더 추세가 더 밀려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일봉 상태지만 이게 주봉 상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 20주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물론 20만 원을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보겠지만은 저는 조금 더 밀려나가지 않을까. 15만 원 정도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쯤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는 오히려 15만 원 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하이브를 매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를 들어주셨던 조기준 매니저는 엔터주 대장으로서 2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 오늘 세 분과 함께 OX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오늘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종목은 2종목이 있었습니다. 방산주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습니다. 그 밖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2분에게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고요. 꿈비와 하이브는 단 한 분에게만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대결 상황은 어떤지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점점 더 쫄깃쫄깃해지고 있는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현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대결의 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시한 매우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그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종목에서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한데요.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 종목부터 편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을지 지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8월에는 지금 화목 매니저로 굳혀지는 걸까요? 세 분의 이름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1위는 조기준 매니저 47.59%로 굳건하게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2위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한데요. 오늘은 김웅태 매니저 41.34%로 새롭게 2위의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3위에는 이가람 매니저 37.85%로 아쉽게 2위 자리를 내주면서 3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순위권 상위를 기록하고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조범수 매니저가 1위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참 많았는데요. 휴스틸 25% 수익률로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투자했던 사우디 스틸 파이프의 지분가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KNS 21.21%로 2위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3위에는 김웅태 매니저의 STX 그린로직스 18.52% 수익률 보여주면서 3위에 랭크됐습니다. 아쉽게 이가람 매니저는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유한양행 17%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마지막으로 변동사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영 매니저의 재룡전기 손절가 터치하면서 편출됐고요. 휴스틸은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해볼게요. 또 유비케어도 목표가 달성하면서 역시나 수익 실현 나섭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IMBDX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의 종목 살펴보기 전에 8월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시죠.